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97% 상승, 코스닥은 2.61% 시원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다행히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안정화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물론 오늘 뭐 어설프게 뭐 1, 2% 양봉으로 좀 끝이 나는 모양새였으면 이것도 좀 불안불안하다 할 수 있었겠는데 시원하게 좀 반등이 생각보다는 좀 크게 다행히 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어제 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월요일장 추가 하락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장중에 살짝 뺐다가 말아 올리던, 갭 띄우고 바로 말아 올리던, 오늘은 웬만하면 반등이다 라고 좀 생각을 제가 했고, 오늘 음봉은 제 머릿속에 아예 그냥 시나리오조차 없다라고 어제 멘트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오늘은 웬만하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다. 근데 이 반등이 뭐 이때처럼 뭐 그냥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도 있는 약간 좀 힘없는 그런 반등이었다면 오늘도 좀 찝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 정도면은 좀 힘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장중에 지수가 한 3% 가까이 올랐지만 우리가 지수가 3% 오른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온전히 내 종목들도 지수가 3% 오른 것만큼 옳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부족했죠. 그 이유는 오늘 이제 시총이 좀 사이즈가 큰 셀트리온 제약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많이 오르면서 어떤 그 지수의 그 많은 부분을 좀 차지했다. 그래서 이 3%라는 지수의 상승이 뭐 이제 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제외한 다른 뭐 섹터나 테마 종목들로 영양분이 완전히 이렇게 고르게 배분된 상황은 아니었다 보니까 조금 지수 오른 거 대비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랑 제약도 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던 애들이죠. 셀트리온 제약도 보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 힌트는 어느 정도는 다 나오는 겁니다. 시장이 고점 대비 뭐 8%, 8, 9% 빠졌나요? 아무튼 무지하게 빠지는데도 가장 잘 버텼던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리딩방도 금요일날 요날 매수가 들어갔고요. 오늘 반등 나올 때 17만 6천 원 요 정도에 일단은 좀 익절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어제도 이제 멘트 드리기를, 물론 이제 백신도 아직도 계속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테마지만 아마 백신 쪽에서 이제 아까 뉴스 보니까 뭐 영국이랑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1차 접종률 한 70% 선만 좀 맞춰지면 아마도 뭐 영국,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어떤 좀 가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9월 말에서 10월 초,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게 된다면 백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진다. 그렇게 언급 드리면서 국내에서는 당연히 뭐 셀트리온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저는 이평성도 너무 이쁘게 좀 모아놨고요. 충분히 기간 조정 거쳤고 공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좀 짚어드렸던 애들 중에 오늘 뭐 장초반부터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폴더블 폰 관련주들, 얘네들은 제가 이제 뭐 세경 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부터였더라? 한 요 정도 때부터 요 정도 때부터 제가 갤럭시 폴더블 폰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왜 폴더블폰 관련주들을 봐야 되냐라고 멘트를 드렸었냐면, 코로나 폭락장 이후로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눌려있는 섹터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들 진짜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웬만한 섹터들 진짜 한 배, 두 배, 뭐 100%, 200%씩 다 오를 때
얘네들 진짜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근데 요즘같이 지수가 고점인 상황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섹터는 조그만 툭툭 뉴스나 호재를 가지고 건드려주면 폭발성을 띌 수가 있는 거죠. 힘이 그만큼 응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이때부터 방송 통해서 제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런 어떤 바닥권에서의 저항선, 매물대도 좀 뚫어주면서 상당히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장이 좀 꺾였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낙폭을 좀 키웠다가 오늘 이제 어제 특히나 이제 지플립이 상당히 좀 이쁘게 나와가지고요 인기가 많았고 저도 뭐냐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서 반응을 보면 상당히 이제 전작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전 예약 물량도 한 10배가량 늘었다고 하니까요. 충분히 재료가 될 수 있고요. 일단 오늘은 신호탄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뉴스와 재료가 단기적으로 그냥 반등 나왔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얘네는 단기 테마성으로만 보기에는 어떤 테마의 영역보다는 약간 이제 섹터의 영역이 짙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막 이렇게 시세가 나지는 않더라도 좀 긴 호흡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들고 있으면 아마도 어느 정도는 먹을 구간 시세를 저는 줄 수 있는 오늘 약간 어느 정도 거래량도 터지면서 수급이 들어왔고요. 이슈가 생겼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저항대만 딱 넘어주면 충분히 괜찮은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상승률이 더 높았던 거는 파인테크닉스였는데 저는 사실 세경 하이테크가 좀 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 파인테크닉스는 어느 정도 주가의 위치가 좀 부담스러워서 얘가 위로 가려고 해도 조금 그 심리적으로 엄청 이렇게 뻥 뚫려 있진 않잖아요. 근데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야, 이렇게 이제 여기 25,000원 구간만 딱 뚫어내면 아마 고속도로, 하이웨이, 아우토반 나올 것 같은, 그렇다고 막 이렇게 뭐 급등하는 그런 또 성향의 종목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종목, 세경이가 조금 더 저는 좋아 보인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뭐 같이 저는 이제 KH 바텍이 대장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저도 KH 바텍이랑 세경 하이테크 두 종목만 항상 폴드 분포 관련주 소개해 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KH 바텍이 이렇게 이제 박스권 진행되면서 길을 좀 많이 모아놨고 얘도 여기 한 25,000원을 뚫어내게 되면 아마 괜찮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장이 받쳐줬을 때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섹터 종목들은 이제 테마주들은 지수가 좀 안 좋아도 충분히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섹터 종목들은 지수가 받쳐줘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오늘 뭐 준비하고 지수가 잘 바닥 닫고 안정을 찾고 돌아 나가면 그때 가서 다시 기지개를 좀 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야 얘를 어저께 왜 빼먹었나 싶어서 방송 끝나고 제가 좀 어리둥절했던 얘를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놓고 순차적으로 종목을 짚어드리는데 얘를 빼먹었네요. 이때는 한번 제가 방송을 몇 번 드렸었죠. 요때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좀 돌파하고 하게 되면 시세가 한번 날 수 있다. 그렇게 멘트를 좀 드리고 나서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나서 살짝 눌렸다가 다시 비트코인이 뭐 좀 6천만 원 가까이 좀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볼 필요 있다. 그렇게 멘트 드렸었죠. 근데 일단 장 꺾이면서 얘도 한번 눌렸고요. 근데 오늘 비트코인이 아까 보니까 5,800만 원 정도 찍었던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업비트가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신고를 했죠. 이 재료가 좀 더해지면서 오늘 시세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 투자를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지금 뭐 업비트 우리 이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업비트 다음에
딱 빗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빗썸도 만약에 신고를 마치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 기술 투자만큼은 아니겠지만, 왜냐면 항상 처음이 시세가 크고 재료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되면서 조금씩 힘을 잃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났던 게 비덴트가 이제 빗썸의 지분을 뭐 이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리도 상당히 부담이 없죠, 자리 자체가. 여기서 뭐 떨어져 봐야 더 얼마나. 비트코인이 갑자기 뭐 폭락을 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 들면서 비덴트를 조금, 유심히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 한번 관심 종목으로 놓고 움직임이 나오면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바이오주들도 좀 좋은 애들이 많아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제 만들고 있는 재료 가지고 있는 바이오니아가 야 최근에 종목 중에서는 제일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얘가 야 저점 대비 200%, 뭐 이 정도면 진짜 거의 조정도 없이 올라가지고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제 이 위로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조정도 좀 긴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아마 첫 투매 정도 나오면은 그거 한번 받아서 반등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단타가 아닌 뭐 이제 조금 뭐 단기 스윙으로 좀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좀 길게 음봉 한 두 개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기준선이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11선 올라오면 한 2음봉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주가가 워낙 높아서 조금 긴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한국 BNC도 오늘 좋은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전고점까지 얼마 이제 남진 않았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고점에서 일단은 한번은 좀 비중 조절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주가의 위치가 뭐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처럼 이렇게 전고점에서 짧은 조정 후에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주가의 위치가 바로 이렇게 돌파로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 구간에서 일단 비중 조절 한번 하고, 얘가 뭐 여기서 밀렸다가 뭐 이렇게 죽지 않고 밀렸는데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만들어 가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거기 경고자도 달고 있잖아요. 그만큼 조정 없이 많이 올라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얘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장중에 한국파를 보면서 어제 수사가 난 느낌은 들었었거든요. 한국파마도 제가 한번 짚어 드려가지고 얘도 수익 내신 분들이 좀 많았었던 종목입니다. 한국파마를 여기서 제가 한 두 번 정도 언급을 드렸죠. 이렇게 저항대 놓고 이런 식으로 수렴 이렇게 하다가 뿅, 여기서 이날 슈팅 나올 때 제 방송 보시고 수익 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카톡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저항대를 뚫어놓고 여기서 양봉 마감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지해주면서 윗꼬리를 채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일단은 꺾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접근하지 말고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이날 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날 지수가 3% 가까이 밀렸는데 얘가 양봉 만들면서 유지해주는 거죠. 야, 그러면 이거 조금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수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에 지수가 뭐 한 2% 내외로 빠지는데 요 정도 나왔으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금요일의 지수는 사실상 공포감이 좀 들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생각하기는 조금 힘든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근데 오늘 일단 뽑으면서 이 저항대를 다시 넘겨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가겠다라는 뜻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뭐 최소한 한 번 더 뭔가 슈팅의 흐름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의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에서도 조금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내일 어떻게 내일 뭐 성급하게 막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일 캔들 어떻게 만드는지 또 좀 지켜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또 예를 들어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음봉이 살짝 떨어졌더라도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또 이런 식으로 흐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뽑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 이제 정고점까지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서린바이오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좀 바로 안 죽고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오늘도 이 꼬리 채우는 흐름이 좀 나왔다가 이렇게 마무리 됐는데 이제 이 위로 이렇게 기대하기는 이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이제는 좀 조정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만약에 괜찮은 조정이 나온다면 서린바이오는 또 무조건 공략을 좀 해봐야 될 지금 시장에서 진짜 몇 안 되는 정말 강하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요. 조정이 나오면 공략을 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종목은 손절하더라도 공략을 해줘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 정도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같이 좀 말씀드렸던 게, 뭐, 영화테크랑 신흥S 이런 애들도, 뭐, 이제 뭐, 장이 좋아서도 맞고요. 준비를 좀 했어요. 영화테크도 이날 장 끝나고 시간에서 장난질 하는 거 보니까, 오늘 한번 땡기겠다는 신호였던 것 같고, 일단은, 둘 다 크게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는 조금 그 눌림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테크도 이거 캔들 보시면 방금 이제 봤던 서린바이어랑 살짝 좀 비슷한 느낌이죠. 아마 이런 형태가 내일 연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이 윗골이 살짝 이제 채우는 반등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하지만 일단 한번 이미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위로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차라리 오늘 뭐 종가 베팅을 했으면 모를까 내일 신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서 뭐 영화테크랑 신흥 SEC는 조정을 조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홍준표 관련주들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제가 정치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좀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아직 지금까지는 좀 제가 생각했던, 방향에서 크게 좀 벗어나지 않게 일단 흘러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요거는 워낙 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야권 주자 쪽에서 워낙, 좀 대안이 없다 보니까, 강력한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뭐 이제 윤석열이라든지 이제 최재형 같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 경험이 아직은 전무한 어떤 새내기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뭐 야권 후보로 떠오르면서 바람을 좀 일으켰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선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지금까지는 이제 예선이었던 거고 진짜 대선 레이스를 펼칠 본선에 누가 나갈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이쪽이 되기는 저는 이제 조금 힘들다고 보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경험상 예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본선은 결국에는 이런 어떤 정치 경험이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게 작용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결국은 또 어떤 뭐 정치 원로들 쪽으로 뭔가 좀 힘이 모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홍준표 관련주들 이제 여기서 뭐 3일도 그랬었고, 뭐 이제 한국선제도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올 때, 이거 단기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한번
괜찮은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멘트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접근을 하지는 못했어요. 워낙 이제 차트도 뭔가 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었고,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고점을 넘기는 모습이긴 했지만, 이런 구간들에서 제가 생각하는 눌림도 좀 많이 안 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장이 뭐 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장 또 빠그라지면서 빠지면 답도 없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공략을 하진 못했지만 아까 보니까 뭐 지지율 한 20% 넘어서면서 시간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이 보여주고 있다. 아무튼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요. 뉴스랑 이런 걸 좀 잘 체크하면서 이 야권에 지금 이제 여권에는 너무 이제 고인물이잖아요. 이재명, 이낙연이라는 고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야권 후보들이 지금 흐름이 어떻게 계속 가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뭐 이제 윤에서 최 갔다가 잠깐 이제 이준석 갔다가 뭐 지금 홍준표 쪽으로 돌고 있는데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언제 또 홍준표에서 다른 뭐 후보한테 매기가 쏠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좀 매매로 이어지는 뭐 그런 부분 그런 형태로 좀 매매를 하시면은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이제 쉬운 매매는 또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오른 애들은 부담이 스럽기 때문에 조금 덜 올랐는데 한 번 정도 또 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정치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서는 제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유승민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또 한 번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던 형태가 좀 있었고, 근데 이 시장 때문에 일단 다시 밀렸는데 또 이제 다시 만들어 놓고 이제 제자리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일기업공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짚어드렸던 종목들 중에 뭐 물론 시장이 좋아서 그랬기도 했지만 거의 다 좀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딱 요렇게 두 종목 카카오 게임즈는 뭐 큰 하락은 아니었지만 아직은 이 이제 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좀 이렇게 횡보 치다가 아마 이런 식으로 추세를 다시 돌아 나가는 흐름으로 갈 수 있어 보여서 일단 저도 이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양봉을 이렇게 세우면서 다시 돌아 나가서 이 박스권 지금 그러니까 이때 블럭딜 이슈로 하락이 한번 일어났었다가 만들어진 지금 이 박스권 있죠. 요렇게 요렇게 흐르다가 이제 이 박스권의 상단 고점대를 이제 넘어주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양봉을 돌리면서 그럼 이때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제 좋을 거는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뭐 괜찮고 근데 이제 문제가 게임주들 말씀드리면서 이제 네오 위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와 얘는 오늘 혹시 접근을 하셨더라도요 일단 우리가 요거 하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가 단기 매매를 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다면 21선 아래에서 신규 진입하는 거는 뭐 상관없죠. 매매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61선에서 뭐 눌림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낙폭 과대에 의한 뭐 121선 눌림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신규 진입을 하는 것은 이평선에 이런 것들 뭐 크게 의미가 없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5일선, 11선, 뭐 기준선 이런 구간들에서 내가 매매를 하다가 내가 뭐 분할 매수 해가지고 하다가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5일선 위에서 매매할 때는 5일선 일단 깰 때까지만 봐야지 하다가 막상 5일선 깨면 11선 깨기 전까지만 일단 홀딩 해보자. 재료는 있으니까 그렇게 보다가 막상 또 11선 깨면 기준선까지만 볼까? 여기선 반등해주겠지. 그러면서 추가 매수했는데 기준선 깨고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마지막 이제 21선 남아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이제 꺾이기 전에 이 흐름이 좀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대응하고 손절해 주시는 게 최고인데, 내가 단기 매매를 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면 진짜 웬만해가지고요, 윗구간에서 매매하다가 21선을 깬다 이런 일은 웬만하면은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짜 21선을 깰 때는 물론 깨고 돌림 반등 나오는 경우도 많고 살짝 깨놓고 꼬리 다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이 21선 깨는 데까지 홀딩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과연 본인이 단기 매매자인가? 트레이더인가에 대한 의심을 좀 해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1선은 진짜 마지막 어떤 그 보루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이면은 계속해서 뭐 윗구간에서 매매하다가 수익 나면은 조금 먹고 파는 건데, 뭐 물리면 뭐 그냥 한정없이 들고 가는 이런 매매가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네오이즈를 내가 이 구간에서 뭐 눌림의 매수 타점을 가졌더라도 21선을 깬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근데 21선 깨면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뭐 뭐야, 기준봉 만든 날에 저점이 또 곧 다가오니까 에이, 여기서 손절은 이제 의미 없지라고 이제 뭐 방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방치. 이렇게 되면은 뭐 단기 매매하는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어제 이 종목을 잠깐 빼먹었더라고요. 유니드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방송에서 한 3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날 방송에서 자리 좋아 보인다고 멘트를 드렸고, 저희 리딩방도 매수를 해서 다음날 반등에, 익절을 하고 나왔죠. 7.66% 반등 나왔고, 그러다가 요날, 다시 방송에서 자리가 좋습니다 멘트를 드렸죠. 그리고 12.89% 반등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날 방송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요날 요렇게 딱 언급 3번 드렸어요 제가. 근데 멘트 드린 다음날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8% 반등이 나왔는데, 지수가 저가 하면은 3% 가까이 떨어졌던 날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날 얼마나 강한 종목이었는지, 얼마나 값진 수익이었는지. 그러니까 저희 리딩반은 이제 이때는 못 먹었고요. 요거 한번 먹고 이제 요날 한번 먹었어요. 그래서 2번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이제 언급 드리는 거는 오늘 자리가 좋아서 언급 드리는 게 아니니까 내일 사지 마시고요. 여기서 얘가 이제 밀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반등 준 것들이 이게 끝이라면 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날 목요일이었죠. 그러면 21선 타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놨다면 여기서 끝내려고 이렇게 차트를 예쁘게 만들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한 번은 이제 이 저항대를 뚫고, 왜냐면은 이 저항대를 이때 한번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자리를 맞는 거니까 다시 여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되어졌어야 되는데, 이날은 지수가 너무 밀렸죠. 3% 가까이, 거의 좀 투심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작전상 후퇴를 하고 한번 이제 다시 민 게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다고 오늘 공략할 건 아닌 것 같고, 얘가 만약에 다시 양봉을 채우면서 12만원 가격대 정도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가격대를 또 갖다 놓으면 이 저항대를 한 번 실패, 2번 실패, 이제 3번째 시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뚫어줄 가능성이 있겠죠. 시장만 좀 받쳐준다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짝 이렇게 이제 양봉 이렇게 좀 돌려 세워 놓으면 여기를 한번 뚫는 개념으로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윤희도 한번 이제 흐름을 추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조금 흐름이 좀 자리를 잘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는 애들, MK전자, 얘가 삼성 SDI 실리콘 응급제 이제 뭐 조달처 후보로
뽑혔었다는 그 뭐 재료가 있으면서 이때 상승이 좀 나왔었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이거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리는 수렴의 과정에 있죠. 이렇게 아마 내일 음봉 하나가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 똥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에 양봉 하나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수렴의 어떤 그 변곡점 근데 이렇게 이제 저항대를 뚫으려고 하는 어떤 흐름으로 가면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보고 있는 이제 흐름이 조금 괜찮다고 느껴지는 애가 또 인터파크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매각 재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10,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격값이자 이제 저항대를 놓고 이렇게 한 번 맞고 떨어지고 두 번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올랐다가 이렇게 했다가 뿅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뉴스가 동반이 되면서 한 번 정도는 더 10,000원 뚫어주는 흐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파크는 딱 이렇게 지수의 위치만 봐도 지수가 아니라 주가의 위치만 봐도 높아요. 높죠. 3,000원 하던 애가 지금 10,000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중을 확 줄여서 하시더라도 확 줄여서 얘 이러다가 이렇게 뚝배기 까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패턴이죠. 차트 만들다가 뚝배기 까는 패턴 엄청 많기 때문에 비중 많이 줄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중 조절이라는 표현을 쓸 때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시장의 대장주 주도주에는 비중을 조금 싣고 그렇지 않은 뭐 종목들에는 비중을 좀 낮추고 뭐 이런 것도 비중 조절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의 좀 위치에 따라서 주가가 좀 높다 싶으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하고 주가가 아주 낮은 안전한 자리에 있는 애들은 비중을 뭐 떨어져 봐야 별게 없으니까 비중 조금 실어서 매매해보고 이런 것 또한 비중 조절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오늘 뭐 마쳐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여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